지금 드루킹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사실 난리 날 일입니다. 드루킹 자체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촌장님. 예. 아니, 근데 저는 어떻게 이런 해괴망측한 그런 논리에 수백 명이 이렇게 따랐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치가 쭉 보면 옛날에는 왜 강목 사건 이런 거 터졌잖아요. 예. 주로 이제 오프상에서 정치가 이루어졌잖아요. 용팔이. 그러면, 네, 용팔이도 등장하고 예. 그다음에 그때는 바람잡이 그래갖고 왜 청중 속에 예. 유력 정치인이 와서 연설하면 와 박수 치고 와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현상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기본 전제는 이 드루킹도 그 순수한 팬심을 갖고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네. 일종의 뭔가 이권을 바라고 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특히 DJ나 YS의 경우는 청중을 뭐 200만씩 여의도에 뭐 모은 보라매 사람들이 공원, 여의도 공원 뭐. 그때 보면 정말 열성적인 지지자가 있고 예. 바람잡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루킹은 5% 생각하시면 예. 옛날에 그 바람잡이 중에 좀 영향력 있는 바람잡이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드루킹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의 야당 쪽에도 붙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시작 자체가 경제 공진화 모임, 그러니까 네.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글 등등으로 예. 블로그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 콘텐츠 자체를 네. 진보적인 콘텐츠를 쓴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바람잡이를 오프해서 하려면 등치도 크고 네. 목소리도 크고 예. 그래야 되지만 온라인상에서 글빨이죠. 지지자를 얻으려면 글빨, 말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 글빨, 말빨을 갖춘 저는 이게 온라인으로 정치의 중심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예. 그런 신종 정치 브로커, 온라인 신종 정치 브로커로 네. 규정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정치 자영업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프에서도 왜 선거철 되면 그런 사람들 꼬이잖아요. 내가 뭐 어떤 무슨 회장인데 네. 회원이 몇 명이고 내가 동원하면 몇 표 보장해 주겠다. 그 단가까지 나오거든요. 뭐 1,000명, 10,000명당 얼마. 저도 저 네. 당해봤겠죠. 저도 출마하셨을 때 한 번씩 네, 오프에서 네. 당해봤겠죠. 제가 이 선거에 저 출마를 했을 때의 일인데 그 보니까 토요일 밤에 나오래요. 수행원 없이 그냥 나오래. 네. 어느 장소에 혼자 꼭 오라 그러죠. 네, 어느 장소에 갔더니 뭐 평소에 좀 저를 네. 좀 굉장히 불만 어린 눈으로 바라봤던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오. 그러더니 네. 어떤 분이 이제 소개해 준다. 이분은 2,000표라고 아. 해놓고 난 성이 이시고 1,000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얘기를 하는데 웃기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셈법을 해봤더니 네. 유권자의 한 40%가 모이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만 잘 보이면은 여기서 당선. 성의를 보이면 선거운동할 필요가 없겠다. 지난 총선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는 지원 유세를 다니셨잖아요. 네. 그래갖고 저희 지역에 이제 지원 유세로 오셨다가 밥을 같이 먹게 됐어요. 네. 경기도 남양주? 예, 격려상. 예.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표 1,000표 있다, 2,000표 있다는 사람일수록 표 한 표밖에 없다고 속지 말라고. 근데 그래요. 참 그런데도 이 사람은 또 독특한 게 예. 약간 사이비 교주 같은 교리까지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뭐 이렇게 정강록을 공부했다면서요. 정강록도 있고 자미두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네. 점성 책이에요. 네. 그 책도 통달을 했다고 하고 거기에 플러스가 된 게 꼭 종말론적인 시각들이 사이비 종교에 나오잖아요. 무슨 정말요. 뭐 티베트 사자에서 뭐 이런 걸 네. 인용을 하고 이게 종교가 이제 그 낡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종말의 날이 그렇죠. 다가오니까 우리를 나를 댓글을 중심으로 열심히 달자. 나를 그러니까 중심으로 여러 번 했는데 이 사람은 한 번 실패를 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정치 전문가로 돌변하기 전에 경제 전문가로 주식시장 예측을 하면서 주식이 폭락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대공황이 대비해서 온다고 대공황을 했는데, 한다 했다는데 그게 대공황이 안 안 왔어. 먹히니까 예. 어디로 바꿔가냐면 일본 침몰로 바꿨거든요. 일본 소재를. 침몰. 예. 연도가 침몰한다. 네. 일본이 망한다라는 거죠. 일본이 망할 때를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오사카 총영사자를 요구했던 그거고 거기서 이제 망한 일본 사람들을 끌어다가 개성공단에 입주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원대한 꿈이 원대한 꿈인데 딱 사실 이거를 또 바꿔보면 큰 틀은 똑같아요. 옛날에 종말론 주장했던 사이비 교주랑 똑같은데 네. 이런 게 정치랑 결탁을 했다는 게 참 특수한 상황인 근데 것 같아요. 거기서 경제는 주식이 떨어진다, 폭락한다.
안 떨어지고 안 폭락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는 모호성이 좀 오래가는 영역이에요. 예, 예. 대선도 보통 이게 일주일 만에 끝난다. 그럼 사기가 안 일어나죠. 근데 대선 기간이 보통 1년, 그렇죠. 길게 보면 2년씩 되니까 예비 후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어떤 제가 보기엔 사기입니다. 사기를 칠 뭐랄까 이게 아주 물이 좋은 데가 정치인 것 같은데요. 근데 예, 지금 저는 무엇보다 이 사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댓글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네. 댓글로 뭐 흥한 뭐 댓글로 망하고 댓글로 흥한 자, 댓글로 망한다. 정보는 댓글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과 이번 드루킹의 댓글 사기 사건은 질적으로 다른 거다. 이거부터 구분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은 정권 차원에서 권부가 다 동원해서 저지른 국가적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드루킹은 민간인이고 네. 카리스마 강한 사기성이 강한 민간인 드루킹이 예. 이게 자기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정치에 관여하면서 댓글 공작을 하고 예.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댓글 작업을 통해서 형성된 영향력, 예, 영향력으로 보면 유명 정치인들에게 다 접근한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은 다 그렇게 접근해서 결국은 자리를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전형적인 패턴 같아요. 근데 이제 야권에서 제가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도 있고 어찌됐건 어제 논란이 있던 하나가 총영사 청탁을 했는데 이제 그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에까지 그 사실을 전달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삼는 게 뭔가 그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전달까지 해줬던 게 아니냐라고 좀 집요하게 그 부분을 이 풀지 못하면 김경수 의원도 좀 그러니까 이제 곤란할 것 야당의 같다는 생각이 프레임은 들거든요. 실패한 로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비를 시도를 했는데 안 된 거는 실패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이니까요. 이게 여론 조작이나 뭐 공작이 아니고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 이렇게 되는 건데 다만 그게 매크로 그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쓰면 그게 이제 무슨 그건 업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 업무 방해. 위반이 되는 거고 그게 위계에 의한 아니라면 업무 방해.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일종의 야당의 공격 포인트인데 이 사람이 과연 그럼 그 조직을 운영하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핸드폰 170대를 운영할 때 돈은 어디서 났는가? 근데 이게 이 잘 부분은 이제 설명이 그 돼야 될것 일부 같아요. 언론은 그 돈을 마치 김경수 의원이 된 듯한 묘한 뉘앙스를 네, 자꾸 맞아요.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네, 지금. 근데 예.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사를 했어요, 철저하게. 그런데 돈이 정말 뭐 문제되는 곳에서 나왔어요. 그럼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수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막연하게 분위기를 풍기면서 의문스럽게 뭐 김경수 의원이 돈을 댄 듯한 이런 분위기를 풍겨가는 건 이건 언론이 할 행동이 오늘 어떤 신문 그 사면 제목인데 무슨 돈으로 인터넷 카페 운영비 연 11억 휴대폰 170대 드루킹의 수상한 자금력. 예. 네, 이렇게 그런 제목을 식으로 달았네. 예. 그 수상하게 기사를 쓰는 거. 예, 이거는 문제라고 보고 이건 빨리 밝히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래요. 그 드루킹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저 나쁜 종교 지도자를 보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얼마 전에 거론됐던 어떤 종교 지도자 같은 경우도 수십 년간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성폭행했다라는. 그럼에도 그게 또 그 비밀이 유지됐던 이유가 뭐겠어요? 어제 또 부목사 그 측근이었던 부목사는 양심 선언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결단을 한 겁니다, 거짓말이라고. 그거는. 사실 그렇죠. 그 사람 입장에서 진짜 생명을 걸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혹시 그 종교 집단 그 네. 교회가 그 MBC 방송국에 했던 맞습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그 교회. 주조종 씨를 점거했다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조종 씨를 점거해서 방송을 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방송 남산송신소에서 그 옛날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쪼락말 나오는 거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그거 봤고. 그래서 다시 드루킹으로 제가 돌아와 보고. 돌아와서 예, 네. 예, 예. 그런데 저도 이 비슷한 사람들이 접근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심지어 제가 2010년에 국민의 명령이라는 야권 통합 운동을 할 때는 어떤 분이 저에게 한 뭐 5, 60명만 조직해도 최민희 하나 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다르게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한 분도 계시고요. 사실 선거 때는요. 혹할 수 이런 있죠. 유혹에 이런 이상한 근데 사람들 저는 만나 그런- 이럴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저는 사실 좀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떨어졌겠지만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게 여러 표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표에 대한 애착보다는 저는
꼭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선생님 한 표 저 주세요. 나머지 표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네. 선생님 한 표만 주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 떨어졌나 봐요. 그런데 그 이번에 드루킹의 경우는 접근한 사람이 노회찬 원내대표. 네. 그렇죠. 그리고 김경수 의원.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네. 그 나중에 저희가 안사실인데 한 4월 5월 돼서 안사실인데 올해. 예, 올해 4월 5월에 아니 안사실. 5월은 아직 안 왔습니다. 올해 4월 그래서 올해. 예. 안사실인데 예. 이분이 4월 초쯤인가요? 예. 특정 민주당 정치인은 또 되게 욕을 했더라고요. 예, 그게 추미애 대표나 최재성 의원은 예. 굉장히 욕을 하는 그런 일도 했었어요. 비난을 했어요. 네, 비난했습니다. 이유가 왜요? 뭘까요, 그는? 그건 모르겠어요. 추미애 대표가 부추겨서 이 사건 드러나게 한 거 아닌가요? 부추긴 게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 그게 전데요? 평창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또 제기했던 전데요? 분도 최민희 의원이세요. 제가 디지털 소통위원장이거든요.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나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추미애 대표님의 그 지시로 저희가 가짜 뉴스 대책단을 네. 만들었고 그 가짜 뉴스 대책단에서 제 기억으로 2만여 건 가까이의 가짜 뉴스 악성 댓글 그리고 매크로 조작 의심 정황 등을 적발했습니다. 고발에 의해서 이렇게 적발됐는데 그리고 저희가 그걸 경찰에 고발했죠. 근데 그게 뭐 특정 드루킹이다 이걸 알고 한 게 아니라 예. 그냥 일을 진행하다 보니 문제가 많아서 고발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예. 거죠. 하필이면 근데 또 그런 사람이 이 구속이 드루킹 됐어요. 이분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평창 기사에 대해서 되게 그 악플을 단 게 진짜 본인이 뭔가를 청탁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서 복수심에 안갚음을 하려고 그런 건가요? 그거보다도 나의 영향력을 무시해? 나 한번 보여줄까? 본때를 보여주자. 뭐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저는 이해가 그렇게 못하겠어요. 봅니다. 예. 지금 흐름으로 보면 지금 야당이 문제 삼는 김경수 의원이 오사카 영사 그다음에 청와대 뭐 행정관 행정관 이런 것도 요구했다고. 요구했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것을 거절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고 빠지는 방식, 예. 예, 그런 방식을 취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경찰 조사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통하여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한테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3월에만 150건이 넘게 보냈다고 네, 합니다. 그렇게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낸 거에 대한 답이 가끔 뭐 고맙다 이런 의례적인 인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드루킹이 강연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김경수 의원한테. 근데 강연은 못한다 그랬더니 의원실로 한번 찾아오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강연 요청입니다. 그때 강의 한번 오프라인에서 해주세요. 오프라인에서 한번 접촉하고 싶다. 그리고 강연 오면은 내가 이 정도 그 인원 동원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들을 네. 과시하기 위한 게 그래서 아니었겠는가. 실제로 이제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 연결이 돼서 강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예. 이제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정치를 하셨으니까 두 분 다 현장에서 몸을 담으셨으니까 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는 걸 알면서도 매몰차게 할 수는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포인트가 되는데 선거 때는요. 예. 그 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유권자 앞에서 바닥을 기는 거죠. 을 정도가 아니라 병정을 지나서 개 마지막에 개. 거의 근데 그 상황이 뻔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달래서 떼야 되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을 이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분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거 때 이런 원칙이 있어요. 100명의 지지자를 만드는 것보다 한 명의 안티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되게 그런 분들은 영향력 있다고 찾아왔는데 잘 관리를 안 해드리면 예. 안티로 돌아서서 그 예. 욕을 하는 수준이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독특한 온라인상의 정치 신종 사기다. 저는 네. 이렇게밖에 예, 예. 거기에 볼 수가 플러스로 이 없어요. 사람이 이런 능력이 아니니까 정말 아까 이제 브리핑 과정에서 저 500만 원이면 매크로 프로그램 살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아까 지금 또 지적하신 것처럼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건 맞아요. 저는 예.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SNS나 블로그라든가 또 언론 기사에 댓글을 다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갖게 됐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굉장히 예. 긍정적인데 이게 잘못돼서 이 그런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에 아주 뭐
정말 찬물을 끼얹는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될까 봐 굉장히 그러니까 걱정이 소위 돼요. 그 미디어 이론에서 침묵의 나선형 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결국에는 다 이게 양극단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다들 이제 그 약간 중간자적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극단의 목소리만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 자체가 극단만 남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서 정치적 결정이 다르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저는 이 사안을 진짜 경찰과 검찰 예. 이게 철저히 수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 지금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금 있습니까? 지금 드러난 그러니까 문제가 된 매크로 부분 1월에 평창 올림픽과 관련돼서 평창 그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네. 대한 댓글을 달고 댓글만 단 게 아니라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룻밤 동안에 한 4만 건 넘는 공감 버튼을 누른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댓글이 많이 달렸고 공감을 많이 얻은 글로 해서 위에 기사를 띄우게 만들었고 위에 기사를 띄웠는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이 딱 비판적인 시각이다 보니까 예. 이게 마치 정말로 전체가 비판적인 여론이 돌아간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게 만든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이제 업무 방해가 해당을 하는 거죠. 이 포털에 대한 업무 방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기소를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경찰이 추가적으로 그 전에도 이런 식의 어떤 매크로 활동을 했는지 같은 것들은 밝히지 못한 거예요. 일단은. 그게 김경수 의원에 대한 협박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의 협박의 내용이 김경수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당했다. 그러니까 뭔가 뭐 좋지 않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거고 민정비서관에서는 근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청와대 측의 해명은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다. 수백 명에 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야 내가 요즘에 이런 얘기 듣고 있는데 이 사람 뭐 어떻게 좀 할 수 없냐 이렇게 들어온 것도 너무 많아서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부당 청탁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부정 청탁인데 이 예, 사람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또. 예, 공무원이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부정 청탁에 해당하려면 뭔가 뭐 뇌물이라도 뭔가 좀 주고 오가야 됩니까? 오가는 거라도 대가 관계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럼 그 대가 관계가 있었느냐? 그 대가 관계가 있었냐고 보려면 이 김경수 의원이 예. 어떤 작업 같은 것들을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그렇죠. 그 댓글 같은 것들을 지금 3월에만 150건의 기사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달았는데 보냈는데 안 열어봤다는 거예요. 김경수 의원은 아.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른바 스킵. 예, 스킵을 그냥 했군요. 그냥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온 건 없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수상한 기사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마무리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크로 조작이 대선 이전에 있었는가. 그런데 이 매크로 조작에 대해서는 그 지금 그 공진회 소속 멤버들이 속속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올해죠. 예. 올해 1월부터 그 논의를 시작했다는 거고 찬반이 굉장히 갈렸다. 예. 네, 그런 얘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전 기획을 했냐. 김경수 의원 측하고 예. 드루킹이. 근데 그런 증거도 지금 나오지 않았다. 예. 여기까지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3570번 쓰시는 분 시원하게 설명 잘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아니겠습니까? 잘하면 또 잘한다고 또 기승전 정치. 조사에서 잊지를 않으세요. 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은 그는 진정성이 없는 제가 거죠. 이런 능력이 없어서 교체가 된 것 같아요. 기승전 정치쇼. 네. 자, 그리고 또 김미선님 댓글에 공인인증서 해야 한다니까요 라고 하셨는데 예,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었어요. 댓글 쓸 때 댓글 쓴과 동시에 자기 글 옆에 아버지 사진이 듣기. 왜 하필 아버지 사진이요? 왜냐면 악성 댓글을 달면은 아, 가슴이 아버지 뜰 얼굴에 거. 아버지 얼굴에 왜 먹칠을 하는 거죠. 먹칠한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런 악성 댓글을 정리하는 청산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예. 하기 위해서 정치에 관여하면서 댓글 공작을 하고 예.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댓글 작업을 통해서 형성된 영향력, 예, 영향력으로 보면 유명 정치인들에게 다 접근한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은 다 그렇게 접근해서 결국은 자리를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전형적인 패턴 같아요. 근데 이제 야권에서 제가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도 있고 어찌됐건 어제 논란이 있던 하나가 총영사 청탁을 했는데 이제 그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에까지 그 사실을 전달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문제를 삼는 게 뭔가 그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전달까지 해줬던 게 아니냐라고 좀 집요하게 그 부분을 풀지 못하면 김경수 의원도 좀 그러니까 이제 곤란할 것 야당의 같다는 생각이 프레임은 들거든요. 실패한 로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비를 시도를 했는데 안 된 거는 실패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이니까요. 이게 여론 조작이나 뭐 공작이 아니고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 이렇게 되는 건데 다만 그게 매크로 그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쓰면 그게 이제 무슨 그건 업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 업무 방해. 위반이 되는 거고 그게 위계에 의한 아니라면 업무 방해.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일종의 야당의 공격 포인트인데 이 사람이 과연 그럼 그 조직을 운영하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핸드폰 170대를 운영할 때 돈은 어디서 났는가? 근데 이게 이 잘 부분은 이제 설명이 그 돼야 될것 일부 같아요. 언론은 어. 그 돈을 마치 김경수 의원이 된 듯한 묘한 뉘앙스를 네, 유권자의 40%가 모이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만 잘 보이면은 여기서 당선, 뭐 하여튼 당선. 성의를 보이면 뭐 선거운동할 필요가 없겠다. 지난 총선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는 지원 유세를 다니셨잖아요. 네. 그래갖고 저희 지역에 이제 지원 유세를 오셨다가 밥을 같이 먹게 됐어요. 네. 경기도 남양주? 예, 격려상. 예.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표 1000표 있다 2000표 있다는 사람일수록 표 한 표밖에 없다고 속지 말라고. 근데 그래요. 참 그런데도 이 사람은 또 독특한 게 예. 약간 사이비 교주 같은 교리까지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뭐 이제 정감록을 공부했다면서요. 정강국도 있고 자미두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네. 점성 책이에요. 네. 그 책도 통달을 했다고 하고 거기에 플러스가 된 게 꼭 종말론적인 시각들이 사이비 종교에 나오잖아요. 무슨 봐요. 뭐 티베트 사자에서 뭐 이런 걸 네. 인용을 하고 이게 종교가 이제 뭐 그 낡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종말의 날이 그렇죠. 다가오니까 우리를 나를 댓글을 중심으로 열심히 달자. 나를 그러니까 중심으로 여러 번 했는데 이 사람은 한 번 실패를 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정치 전문가로 돌변하기 전에 경제 전문가로 주식시장 예측을 하면서 주식이 폭락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대공황이 대비해서 온다고 대공황을 했는데, 했다는데 그게 안 대공황이 안 왔어. 먹히니까 네. 어디로 바꾸냐면 일본 침몰로 바꿨거든요. 일본 소재를. 침몰. 예. 아 연도가 침몰한다. 네. 일본이 망한다라는 거죠. 일본이 망할 때를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오사카 총영사자를 요구했던 그거고 거기서 이제 망한 일본 사람들 지금 드루킹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사실 난리 날 일입니다. 드루킹 자체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총장님. 예. 아니, 근데 저는 어떻게 이런 해괴망측한 그런 논리에 수백 명이 이렇게 따랐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치가 쭉 보면 옛날에는 왜 강목 사건 이런 거 터졌잖아요. 예, 예. 주로 이제 오프상에서 정치가 이루어졌잖아요. 용팔이. 그러면 네, 용팔이도 등장하고 예. 그다음에 그때는 바람잡이 그래갖고 왜 청중 속에 예. 유력 정치인이 와서 연설하면 와 박수 치고 와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현상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기본 전제는 이 드루킹도 그 순수한 팬심을 갖고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네. 일종의 뭔가 이권을 바라고 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특히 DJ나 YS의 경우는 청중을 뭐 200만씩 여의도에 뭐 모은 보라매 사람인데 공원, 여의도 공원 뭐. 그때 보면 정말 열성적인 지지자가 있고 예. 바람잡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루킹은 5% 생각하시면 예. 옛날에 그 바람잡이 중에 좀 영향력 있는 바람잡이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드루킹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의 야당, 네. 야당 쪽에도 붙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시작 자체가 경제 공진화 모임, 그러니까 네.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글 등등으로 예. 블로그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 콘텐츠 자체를 네. 진보적인 콘텐츠를 쓴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바람잡이를 오프해서 하려면 등치도 크고 네. 목소리도 크고 예. 그래야 되지만 온라인상에서 글빨이죠. 지지자를 얻으려면 글빨, 글빨이죠. 말빨 이런 게 있어야 어허. 되는데 예, 예. 그 글빨, 말빨을 갖춘 저는 이게 온라인으로 정치의 중심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예, 예. 그런 신종 정치 브로커, 온라인 신종 정치 브로커로 네. 규정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정치 자영업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프에서도 왜 선거철 되면 그런 사람들 꼬이잖아요. 내가 뭐 어떤 무슨 회장인데 네. 회원이 몇 명이고 내가 동원하면 몇 표 보장해 주겠다. 그 단가까지 나오거든요. 뭐 1000명, 10,000명당 얼마. 저도 제가- 저 예. 당해봤겠죠. 저도 출마하셨을 때 한 번씩 네, 오프에서 네. 당해봤겠죠. 예, 제가 이 선거에 저 출마를 했을 때의 일인데 그 보니까 토요일 밤에 나오래요. 수행원 없이 그냥 나오래. 네. 어느 장소에. 혼자 꼭 오라 그러죠. 네, 어느 장소에 갔더니 뭐 평소에 좀 저를 네. 좀 굉장히 불만 어린 눈으로 바라봤던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오. 그러더니 네. 어떤 분이 이제 소개해 준 이분은 2,000표라고 아. 대놓고 난 성이 이시고 2,000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얘기를 하는데 웃기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셈법을 해봤더니 네. 끌어다가 개성공단에 입주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원대한 꿈이 원대한 꿈인데 딱 사실 이거를 또 바꿔보면 큰 틀은 똑같아요. 옛날에 종말론 주장했던 사이비 교제랑 똑같은데 네. 이런 게 정치랑 결탁을 했다는 게 참 특수한 상황인 근데 것 같아요. 거기서 경제는 주식이 떨어진다, 폭락한다, 안 떨어지고 안 폭락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는 모호성이 좀 오래가는 영역이에요. 예, 예. 대선도 보통 이게 일주일 만에 끝난다. 그럼 사기가 안 일어나죠. 근데 대선 기간이 보통 1년, 그렇죠. 길게 보면 2년씩 되니까 예비 후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어떤 제가 보기엔 사기입니다. 사기를 칠 뭐랄까 이게 아주 물이 좋은 데가 정치인 것 같은데요. 근데 예, 지금 저는 무엇보다 이 사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댓글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네. 댓글로 뭐 흥한 뭐 댓글로 망하고 댓글로 흥한 자, 댓글로 망한다. 정권은 댓글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과 이번 드루킹의 댓글 사기 사건은 질적으로 다른 거다. 이거부터 구분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은 정권 차원에서 권부가 다 동원해서 저지른 국가적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드루킹은 민간인이고 네. 카리스마 강한 사기성이 강한 민간인 드루킹이 예. 이게 자기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득을 취하기